자, 지금부터 결격 사유 부분인데 문제가 매년 나오는 것인데요. 그 내용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유형으로 나옵니다. 유형. 그래서 뭐 저도 좀 적어놨지만 73, 74 이런 내용들하고는 좀 거리를 띄우고 제목 위주로 가시면 돼요. 말 그대로 72페이지에 있는 이 조문 위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칠판 좀 봅시다. 73이라고 해야 되나? 예. 자, 일단 뭐 페이지는 확인되니까요. 자, 등록 결격 사유 어떻게 그 풀이를 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이야기 좀 하도록 합시다. 일단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자, 이제부터 얘기해요. 사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형이다. 어떤 종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얘기해요. 자격, 흠결. 즉 결격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 따라서 부족한 거리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 사유는 부족한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등록을 수식하죠. 즉 이건 등록은 일을 얘기합니다. 일.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일할 수 없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요 결격 사유에 들어가면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면 일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중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오. 하면 결격 사유 벗어나는 사람. 다음 중 일할 수 없는 사람 가면 결격 사유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것이 해결되면 이게 따라오죠. 자, 이것을 우리가 원인하고 이게 결과죠. 자, 이걸 원인입니다. 원인.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원인 그리고 결과. 자, 이제부터 잘 봐야 돼요. 원인이 사라지니까 결과도 사라지죠. 이렇게 원인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소되었다. 그리고 결과가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찾는 것입니까? 결과를 찾습니까? 그렇죠? 원인 찾는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요 등록의 결격사유 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예. 자, 우리 교도소 가는 거예요. 교도소 우리 진역 간다 이런 얘기하죠. 진역. 자, 진역 간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할게요. 자, 진역 교도소 갔는데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여러분이 중개업 잘한다 해도 제가 여러분 보러 교도소 가고 싶은 마음 절대 없어. 솔직합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 유리통 안에서 상인 쥐도 깔아놓고 어느 땅 사면 좋겠어요. 상상하면 답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진역하면 일 못해요. 진역하면 일 못한다고. 그러면 교도소 갈 때 시간 정해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중개업 종사하기 전이나 종사하고 있는 중이나 종사 중이나 전중 할까요? 중이나 하여튼 종사할 때 일하고자 할 때 교도소 가면 다 일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기 전에도 교도소 있으면 안 되고 일하는 중에도 교도소 가 있으면 안 되고요. 하여튼 다 교도소 가면 안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합시다. 교도소 갈 사람 뭐 정해져 있나요? 대표는 가고 직원 안 간다? 그런 거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공이든 개공의 직원이든 간에 모두가 대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자, 소공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소공이 될 뿐이에요. 소공이 될 뿐. 소공이 될 뿐입니다. 소공되기 전, 즉 채용 전, 채용하고 나서 이렇게 전후를 따져볼게요. 이것도 후라고 합시다. 구별하기 쉽게. 자, 한번 생각해봐요. 일단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소공이 될 사람이 왔어요. 여름이에요. 소민아 씨 옷 입었어요. 이게 용이 좀 몇 마리 지나가고 이게 범 몇 마리가 있어요. 쪼그리니까 개 모양처럼 보여요. 자, 이런 사람 왔어요. 그러면 채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면 그만해요. 고용 안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고용되고 나서 옷 벗어보니까 그런 용그림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을 해소하라라고 해야 되죠. 해소. 그러다 해소가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해고시키면 되겠죠. 이런 식의 해석 방법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는 시간상 관계없이 모두가 대상자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사유만 해결이 되면 일할 수 있다. 정리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다면 이제 저는 전체를 다 쓸 수 있겠네요. 자, 이제부터 사유 볼게요. 자, 이제부터 사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체크할 건 아직 책은 보지 마시고요. 73페이지 그대로 두시고요. 아직 안 봤어요. 74페이지 요 제목. 굵은 제목 있죠. 실사에 미성년자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제목 중심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칠판 이제부터 봐요. 자, 사유입니다. 사유. 이 사유에 들어가면 일 못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미성년자.
답만 나와요. 전 답만 다 적을 겁니다. 미성년자는 나이가 어려서 못해요. 만 19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시점은 이렇게 할게요. 성년자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모 동의 받아도 안 돼요. 그리고 결혼 10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자 18세, 여자 16세가 결혼했습니다. 성년 의지에 의해서 결혼했죠. 그러면 이 어른 취급받는 건 본인들 민사 관련 법에 쓰면 어른 취급이지 그 외 법은 아직까지 어린 친구들이에요. 여담입니다. 어린 애들이 결혼해서 이혼하면 다섯 미성년자 될까요? 그건 없어요. 법은 직진이지 후진 없어요. 예. 자, 하여튼 성년자만 되고요. 두 번째가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인가요? 자,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은요, 말 그대로 법원에 취소 선고가 있습니다. 취소 선고. 예, 됐고요. 자, 두 번째, 뜻은 알 필요 없어요. 세 번째, 파산 선고받고 미복권자. 미복권자예요. 복권 선고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복권 선고. 참고로 파산자가 해당하는지 신불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어려움이 없었죠. 여기까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부터 이제 유심히 봐야 돼요. 네 번째부터 옆으로 합시다. 좀 밑에 다른 걸 좀 활용하고 제가. 자, 네 번째는 대한민국 모든 법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법. 여기서 핵심은 모든 법이에요. 모든 법에서 징역 또는 금고 발음 안 돼요. 징역 또는 금고형 발음 안 돼요. 우리가 벽 보고서 있으면 금고고요. 노역하면 징역인데 실제 징역 위에 이제 사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량 얘가 낮지만 심심해가 더 지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일단 징역하고 금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정리할게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 교도소를 갈 때 면역 언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형송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형송고라고 해요. 형송고가 있고 이 모든 형송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만기 석방이 됐어요. 만기 석방. 그럼 바로 일할 수 있을까? 아니요. 대기. 모두 다 대기는 3년이에요. 연도는 3년 지나면 일할 수 있고요. 요 계산 문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석방이 있어요. 가짜 석방입니다. 이 경우는 잔형기 더하기. 요 가석방은 잔형기 더하기 3년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빨간색 좀 잡을게요. 여기서 가석방, 잔형기 요거 두 가지를 우리가 합치게 되면 만기 석방이 돼요. 그리고 제가 파란색은 조금 더 있어야 되니까 요거 잔을 가자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가자산 이렇게 읽으시면 안 잊어버립니다. 보통 시험지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가석방 3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집행유예 찾아볼게요.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계산해 주면 안 돼요. 이거 조금 뒤에 다 여기다 제가 샘플링 보여주려고 안 쓴 거예요, 여러분. 요 유예기간만. 자, 이제 네 번째 선고유예 있습니다. 적시. 이거 적지 마세요, 여러분. 책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제부가 주어지는데 면제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요 4번까지 하고 5번은 다른 얘기니까 자, 1, 2, 3, 4 보세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부 다 5월 1일 기준으로 합시다. 자, 2016년 5월 1일 날 3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년 선고받았어요. 징역 3년. 그러면 징역 3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좀 이르죠? 그럼 언제 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간단해요. 이날 선고받았기 때문에 3년 선고를 받았으니까 일단 건집으로 보내야 되죠. 그래서 더하기 3년 더하고요. 그러면 만기 석방이 되죠. 만기 석방되고 나서 어떻게 또 3년 더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6년을 더하게 되면 2022년 5월 1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5월 1일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시험은 초1 산입이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이쪽에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한 10억을 빌려줬습니다. 자, 한 3일 뒤에 갚겠다라고 했어요. 채권자 되고 채무자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빌려준 날이 14일이라 가정하고요. 14일, 15일, 3일 뒤라고 3일 뒤에 갚는다 하고 16일 되면 이 돈 빌려준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받길 원하죠. 하나, 둘, 셋, 이 날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빌리는 사람은 하루라도 늦게 주길 원하죠. 그래서 15, 16, 17에서 17일 기준으로 주겠다. 이렇게 돼요. 별건 아니지만 하루 사이로 싸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억이 아니고 10조라고 하면 더 와닿나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반 민법에서는요, 이 초일 불산입, 말 그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내일 날짜, 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내일 날짜 기준으로 하게 됐습니다. 즉, 채무자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신적 작용이 없는 사건에 의해서는 초일 산입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우리 아이 언제 뭐 출생하게끔 날짜 박아 놓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도소 갈 때, 경찰관, 저 이거 한 5일 뒤에 오세요. 라고 하나요? 군에 갈 때 그냥 그 날짜 가는 거예요. 즉,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도. 내가 교도소 갈 때 언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신 세계와 관계없잖아요. 이런 건 초일 산입이에요. 그래서 월, 일 신경 쓰지 말고 연도만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3년 은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살고 그리고 나서 또 3년 만기 돼야 되니까 6년에서 2022년 5월 1일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5월 1일 만기 석방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3년만 더 해주면 되죠. 2019 5월 1일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석방이 되면 항상 잔연기 2년이라고 이렇게 문제 나와요. 2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잔연기 기간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럼 요거 더해버리면 2016에 더하기 2년 하면 여기 잔연기에다가 또 3년. 왜? 만기 석방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5년 다음에 2011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집행유예 있잖아요. 집행유예. 집행유예의 경우. 지금 이 적는 거 여러분 그 요약된 프린트물에 다 있어요, 여러분. 자, 집행유예의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하면 요 3년 동안 금고 이상 사고만 안 치면 되거든요. 해서 이 3년만 대주면 됩니다. 요거 신경 쓰지 말고 해서 2019년 5월 1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다 대입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 한 게 있죠. 바로 이겁니다. 선고위에 나오면 즉시 할 수 있다. 연도 계산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면제부가 있습니다. 면제도 요것도 3년입니다. 3년. 칠판이 좀 쓰기 다 힘드니까 이렇게 썼다 지었다 했지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면제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면제할 때 주의. 일반 사면 하고 특별 사면. 자, 일반 사면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서 일반 사면은 즉시 할 수 있어요. 위에 것처럼. 하지만 특별 사면은 여기 있는 면제부와 똑같이 3년의 대기 시간이 있어요. 구별해 주시고요. 자, 이제 큰 5번인가요? 5번. 자, 이제 2법이에요, 2법. 자, 이제 제가 빨간색 잡았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모든 법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법. 이거는 2법,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래서 요 구별을 해야 돼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일단 2법에 의해서, 자, 첫 번째, 자격 취소예요. 자격 취소 다음엔 노란색 잘 봐요. 이 3년 동안 일을 못 합니다. 일단 3년. 3년 동안 지금 방금 것처럼 일도 못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못 따요. 그래서 시험도 못 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적었는 게 이 안에 저기 미승연자부터 여기에 이렇게 적었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 얘기는 나머지는 어떻게 시험은 칠 수 있다 이거예요. 미승연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가르쳤다 했어요. 저 그리고 교도소 한번 가서 교육한 적이 있는데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너무 이 자세가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 시험 칠 수 있지만 얘는 시험도 못 치고 일도 못 한다. 하나만 있어요. 자, 이제 자격 정지입니다. 자격 정지. 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최대 6개월. 그래서 최대 6월의 범위 안에서 6월까지. 만약 자격 정지 4개월 가면 4개월, 5개월 하면 5개월, 6개월 지난다 하면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6월의 범위 안에서 6월 범위 할까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기간 또는 자기 정지 기간. 그래서 6월 범위 안에서 정지 기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자기 취소 있으면 등록 취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등록 취소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폐업 기간 포함해서 3년이에요. 그러면 폐업을 3년 하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폐업이 2년 지나면 1년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업무 정지가 있어요. 위에 거 똑같아요. 최대 6개월, 최대 6월의 범위 내에서 정지 기간.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 벌금. 자, 주의하셔야 돼요. 자, 과거에는 그냥 벌금형 바르면 3년간 일 못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얼마 이상의 벌금으로 바뀌었어요. 300만 원.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고 3년. 그래서 이벌쌈, 더블쌈. 예. 그래서 이벌쌈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공이 자기 소공 2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요거 한 번 더 정리하고 여기 계속 정리할 게 있을 거예요. 아직 보지 마세요. 미승연자, 어린 친구죠. 성년자 되어야 가능하고 피성년 후견인과 피안정 후견인은 취소 선고. 파산 선고 받고 미복권자는 복권 선고. 만기 습방, 이거 대한민국 모든 법이에요. 만기 습방은 3년, 가습방은 더하기, 자진기 더하기 3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선고유예는 즉시. 면제면 어떤 면제인지 좀 따져줘야 돼요. 3년이지만 일반은 즉시. 그리고 자기 취소 3년은 여러분 취업도 못하고 일도 못한다. 자기 취도 못한다. 정지는 최대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기간. 등록 취소 폐업 기간 포함해서 3년. 업무 정지도 역시 최대 6개월에서 정지 기간. 그리고 그냥 벌금이 아니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 3년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릴 거예요. 이건 질문 사례 문제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겠습니다. 자, A와 B 중에 누가 일할 수 있는지 찾아주세요. B는 주택법에 따라 징역을 받은 사람. 그리고 B는 주택법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사람. 자, 일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둘 다 일 못해요? 아니죠. 얘는 하고 얘는 못하죠. 왜? 징역 같잖아요. 교도소에서 일할 수 있다. 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법에 의하여 벌금 받아야 되는데 다른 법의 벌금이니까 즉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책을 대입하면서 낙서를 좀 할게요. 먼저 73페이지를 봐요. 73을 보면 결계사유 뜻은 특별한 거 없고요. 그 양걸로 1번 네 번째 줄 끝에 봐요. 원인 행위가 해소되기 전까지 중개업 종사할 수 없다. 이 말 이해되죠? 그리고 양걸로 2번 개공이 되기 전에 결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 못한다가 답이고요. 그리고 개공이 된 후에 결계사유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반갈로 1번은 일할 수 없다. 개공은. 그리고 2번에 요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2번에 1, 2, 3, 4는 제가 이제 동그라미 할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자, 칠판 봐요. 원칙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결격 사유에 들어가면 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면 등록 취소 중에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있어요. 예, 결격 사유 들어가면 절치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예외가 있어요. 그냥 결격 사유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자, 이제 그걸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할게요. 이 미성년자는 처음부터 나이가 어려가 등록증이 없어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등록증 안 줬는데 그 사람한테 등록 취소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주세요. 여러분이 자격 정지의 경우는 소속 공인중개사 대상이기 때문에 소공 자격 정지, 그냥 직원 잘못했다 해서 내까지 등록 취소될 필요가 있을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등록증 한 장만 있는데 봐요. 등록 취소돼서 또 등록 취소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정지와 등록 취소 양형 규정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73페이지 있는 동그라미 1번 미승연자, 2번에 자격 정지, 3번에 등록 취소, 4번이 이것도 업무 정지죠. 그리고 74페이지도 업무 정지죠. 해서 미승연자,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예외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뿐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4페이지 경력 조회는 사고 쳤는지 안 쳤는지 한번 조회해보자. 그런 말이고 그 위에 반갈로 3번, 4번이 있죠. 3, 4는 여러분 우리 하면서 바로 밑줄 합시다. 소공 보조 밑줄 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두 번째 줄 이원인의 해소 밑줄 하세요. 소금 보조원이 근무시켰는데, 즉 근무하고 있는데 이상 문제 생기면 2달 안에 문제 해결해 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못하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 줄 있죠? 업무 정지. 개공이 대신 두드려 맞아요. 자, 4번 법인의 임원 사원 밑줄 하세요. 역시 결계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줄 이원인의 해소해. 못하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 줄 절치. 그래서 3번, 4번은 비교하여 잘 나옵니다. 자, 책 한번 보고 합시다. 보조원 소공 나오면 어떻게? 이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원 임원이 이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절치. 그렇게 되고요. 자, 경력조회 읽어보면 되고 미성년자 제목 옆에 적으세요. 성년자 적었죠. 피성년 후기는 피한정 후기. 여러분 스스로 적으세요. 취소 선고. 75페이지 파산 선고 받고 미복권자는 어떻게? 복권 선고. 그리고 큰 3번인가요? 큰 3번 밑에 쭉 내려오세요.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데 여러분이 그 양갈로 1번이 양갈로 1번이 요거 두 개 얘기해요. 양갈로 1번. 굳이 안 쓰고 안 보고 싶다면 요 두 줄만 적으면 되고 양갈로 2번 있죠. 집행유예. 요거는 유예 기간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고 3번은 즉시할 수 있다. 자, 이제 76페이지 공인중개사법 나오죠. 여기서 자격 취소 나오죠. 3년. 그러면서 뒤에 종사 시험 가입표 둘 다 2번 자격 정지 나오죠. 최대 6월 범위 안에 정지 기간 적으면 되고 3번 요 주의하셔야 돼요. 등록 취소 더하기 폐업 기간은 3년 이렇게 적어두세요. 이게 1.6개월이면 자, 요것도 시험 나온 적 있어요.
정말 황당합니다. 한번 들어봐요. 등록 취소가 1년 6개월이 지났다. 앞으로 1.4개월만 지나면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맞다고 많이 체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6개월, 1.4년 숫자가 10으로 끝이 난다 생각을 합니다. 1년 12달인데. 그래서 1.6년이 지나면 이것도 1.6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자,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여러분 76페이지 일단 하던 거 맞아 하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4번. 업무 정지의 경우는 최대 6월 범위에서 정지기간. 그리고 5번 조심하셔야 돼요. 업무 정지 처분 발은 개공의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위주로 하세요. 위에 처분 당시라고 하고 가입하세요. 사유 발생입니다. 사유 발생.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임은 요건 그냥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결계서 이런 거 있죠. 자, 그런데 하나가 빠졌네요. 중요한 게 빠졌네요. 여러분 큰 게 빠졌습니다. 양갈로 6번이 빠졌네요. 양갈로 6번에다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더하기 3년 요거 넣어주세요. 양갈로 6번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거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77페이지 봐요. 경과기간 계산은 특별한 거 없고 밑에 결계사의 중복 가면 원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조금 뒤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표 있죠, 표. 그거 보면 행정작용 밑에 적시종사 세 가지 꼭 외워두세요. 선고 위에 일반 사면 탑법의 벌금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여비 좀 있으니까 7층 밑에다 할까요? 위에 할까요? 좀 지우도록 합시다. 자, 요거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줘 봐요. 원인이 해결돼야 한다. 자, 이제부터 잘 봐요. A라는 사람은 자, A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취소되었어. 이것으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됐어요. 왜냐하면 등록증 구비 요건은 자격증이거든요. 자격증 없으면 등록증 날라가요. 자, 이랬을 때 이것이 예를 들어 2016년 4월 5일 자, 이것이 2016년 한 5월 4일이라고 합시다. 언제 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일단 자기 취소는 더하기 3년에서 2019 4월 5일 역시 등록 취소 폐업이 없다면 3년 더해서 2019 5월 4일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날짜를 기준해야 될까? 이 날짜 기준일까요? 자, 원인만 따지면 된다 했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요거만 지나면 돼요. 이 사람은 2019년 4월 5일 딱 되자마자 자정 지나자마자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 돼요. 무엇으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할 수 있다고요. 항상 원인만 해결이 되면 됩니다. 원인. 자, 그러면 77페이지까지 다 본 거예요. 특히 77에서 그 밑에 즉시종사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안 나오니까 제목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빠진 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 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에 3년이면 가능하다. 그런 게 빠졌네요. 그건 7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 밑에 11호 있죠.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 선고받은 자가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이렇게 해서 결격사유까지 다 봤네요. 자, 다 보셨다면 이제 79페이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